안녕하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양반집 마님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선행이 어떻게 더 큰 복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중기, 어느 작은 마을의 장터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님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 때려라. 본때를 보여줘야 해. 3명의 양반이 한 젊은 머슴을 둘러싸고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양반들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사실 머슴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양반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중 주인 양반이 다른 양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 양반이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고 채권자 양반들은 그 빚을 머슴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진 빚 500냥. 네가 대신 갚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만 하던 머슴일 뿐입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내 몸으로 갚아라. 평생 우리 집 종으로 살든지.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양반들의 횡포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머슴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양반집 마님이 하인을 데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쪽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보자꾸나. 마님이 가까이 다가가자 피투성이가 된 머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이름은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명문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덕망 높은 선비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은 재산을 모두 가져간 채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친정도 이미 몰락한 상태였기에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작은 집 한 채와 논밭 몇 마지기가 있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졌지만 마님은 여전히 고운 마음씨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매를 맞는 것입니까? 마님이 양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하, 이게 누구신가? 이씨 부인 아니시오? 양반들은 마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머슴놈이 우리에게 500냥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있소이다. 500냥이라 그렇게 큰 돈을 어찌 빌렸단 말입니까? 마님이 머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정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 주인이 진 빚을 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 주인이 도망갔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양반들이 소리쳤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 젊은이의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면 이 사람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마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양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시익 웃었습니다. 원래 빚은 500냥이지만 이씨 부인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300냥만 받겠어. 300냥이라.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0냥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단지 안에 보관해둔 돈이 딱 300냥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앞으로 살아갈 미천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인이 마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그 돈은 저희가 살아갈 마지막 돈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마님은 다시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그 젊은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야. 마님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하오.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도망가려는 것 아니오? 제 하인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한 시즌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마님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단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3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텐데.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돈을 보자기에 싸서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여기 300냥이 있습니다. 마님이 은자를 내밀자 양반들은 재빨리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줬어. 이 머슴은 이제 당신 것이요. 양반들은 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머슴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마님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어찌. 머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마님은 머슴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인에게 시켜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마님 제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철수라. 좋은 이름이군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 집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님, 제가 목숨 바쳐 마님을 섬기겠습니다. 철수는 그날부터 마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논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땔감을 해오고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쳤습니다. 마님도 함께 일했습니다. 비록 양반집 교수 출신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농사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300냥을 모두 써버린 탓에 당장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님 제가 품팔이를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논에서 나온 곡식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수는 낮에는 마님의 논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다른 집에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첫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철수의 정성스러운 농사 덕분에 논에서는 풍성한 벼가 익어갔습니다. 마님, 올해 농사가 대풍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 철수 씨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마님께서 좋은 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곡식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장에 나가 이 곡식을 팔아오겠습니다. 철수는 장에 나가 곡식을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씨앗과 농기구를 더 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의 성실함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씨 부인댁 머슴은 정말 부지런하다더라. 그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던데. 이듬해 봄 철수는 더 넓은 땅을 일구고 풍족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흘러 철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님의 집안은 점차 살림이 회복되었습니다. 넉넉한 곡식과 옹기종기 모인 가축들은 그들의 노고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함 속에서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마님의 미모는 여전히 빛났고 마을의 늙은 양반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하며 마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씨 부인께서는 아름다운 분이시니 굳이 천한 머슴과 함께 살 필요는 없소이다. 저희 집안으로 오시면 금전 걱정 없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요. 마님은 그들의 달콤한 말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부디 다른 곳을 찾아주시지요. 하지만 양반들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깎아내리고 마님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저런 머슴은 곧 떠날 것이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거요. 저런 천민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님은 양반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철수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철수의 굳건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쏟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양반들의 허울 좋은 말보다 값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철수의 뛰어난 농사 솜씨와 마님의 현명한 살림 덕분에 집안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의 은덕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님과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고아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신의 복도 함께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이 이어졌고 질병과 재앙은 사라졌습니다. 마님과 철수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선행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선한 마음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행은 신분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